네, 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그리고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윤선 기자께서 가져오신 기사부터 네. 뉴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안개 속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고냐 스톱이냐. 예. 출마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이면의 진실을 좀 추적해봤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그간은 좀 잠행이었죠. 원래 제주도당에 무슨 행사가 있었다가 네. 그쪽에서 뭐 오지마 했죠. 오지마라고까지 제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좀 불발이 됐고 참 오랜만에 공식 석상이었는데 불출마는 없다라는 게 오늘 새벽 3시 보도인데요. 네. 이 기자들이 다시 확인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오늘 새벽 3시에 이례적으로 불출마는 없다 막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아침에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 행사하고 그다음 오후 2시에 있는 서울시당 그 신년 인사회 이게 두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만나서 기자들한테 오해예요. 뭐 이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3차례인가 4차례 강조한 게 뭐냐면 제발 대통령실과 나를 각세우지 말아라. 기자들이. 그리고 자꾸 내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양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내용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후보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그렇습니다. 얘기한 거군요. 그리고 그동안 노선이 친윤이었어요. 네네. 뭐 반윤이나 비윤이나 언감생심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의 정치 인생은 늘 주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당의 주류였는데 갑자기 비주류로 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당혹스럽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한 게 이것을 제발 대통령과 본인과의 갈등 구도, 충돌 구조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의 표명한 것도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한 거니까 네.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끊임없이 무마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없다는 것을. 뭐 아까 오프닝에서 그러나 들었던 점점 것처럼 갈라지고 있다는. 네. 뭐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나경원 전 맞아요.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보수 지지자는 없을 겁니다. 다 성공을 바라는 것인데 지금 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당심 1등인 후보를 지금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런 당의 일각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과 나경원 의원 사이에서는 뭐 정책적 단순한 이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의 선택이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인데 전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스탑을 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나경원 의원 개인에게도 정치적인 다음이 없는 게 되는 것이고 또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막 1등하는 사람 민심 1등, 당심 1등 차례로 이런 식으로 못 나가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렇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계속해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갈등 내지는 좀 신뢰도에 조금 문제가 생긴 걸 극복하기 위한 말하자면 이제 무마하려는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보시나요? 근데 취재를 좀 해봤더니요. 네네. 사실 본질은 대통령하고 나경원 전 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고 이제 포장은 되어 있지만 네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핵심은 지금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신뢰의 위기다. 예, 그런 일을 그러니까 하고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그리고 뭐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기까지 그리고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한테. 그런데 잘 안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문제도 좀 권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고 고사하고. 그러니까 일단 취재하신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장관급의 여러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된다 안 된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을 얘기도 간다 안 있었고.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안 되다가
가을인가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기후위기 대사. 두 가지의 어떤 직위를 맡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나경원 이런 이미지로 대통령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후에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뭐 실망스럽게도 대표 출마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나에 대한 배신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진노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받지 말든가 아니면 받았다 하더라도 빨리 나가든가 애매하게 있다가 양손에 떡 들고 재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에 대통령을 활용했던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화까지 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자면 그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대통령의 화를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 계속 친윤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비윤회 도전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표 출마를 하려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친윤의 비토가 계속된다면 이거 선거운동 해보지도 못하고 꼬꾸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얘기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친윤계 비토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네. 저는 이제 제주도도 그렇고 큰 지원을 지금 받지는 못하는 듯한 모양새는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군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장제원 의원이 아마 대표가 될 것이고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 뭐 오더를 받은 것처럼 지금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거는 또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인상을 그러니까요. 주기 때문에 이것은 네. 매우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의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뭐 각을 세우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정책적인 이견을 한번 밝혔다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전당대회 출마까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당에서 막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 오히려 저는 대통령실에게 이건 상당한 부담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뭐 선거에서도 뭐 지금 도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30% 이상의 그런 지지 네. 물론 이것이 당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것이 아니라 당 지지라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대한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그렇죠. 지지층에게 한 여론. 그렇죠. 그래서 뭐 예. 100% 정확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30% 이상의 당내 지지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만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기에도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될 때에 붙는 뭐 될 때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분들 많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 신 변호사님 어떻게 도우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더 본질적인 일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뭐 PK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소위 말하는 김기현 의원을 돕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다 전부는 아니에요. TK 의원들 또 수도권 이런 충청분들의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네. 전 이분들이 총선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식으로 당이 마치 대통령실에서 모든 전당대회를 주무르는 듯한 이런 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맞겠느냐. 전 이런 분명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출마 선언만 하시면 당선이 코앞에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라고 예. 유혹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일단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 좀 이어가면서 7884번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 대통령 본인도 나경원 전 의원을 바랄까요? 하셨고 네. 3313번님 나경원 전 의원 사실 취임식도 초대를 못 받았었잖아요. 윤 대통령 본인이 싫어하는 거 맞습니까?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싫어한다는 얘기가 유튜브에선 파다하던데 뭐 또 이런 의견을 주신 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인식의 차이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이 됐고 그 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가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심이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을 아예 애초부터 뭐 소위 말 비토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이런 자리 주지도 않죠.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뭐 관저 초청 이런 것도 안 하는 걸 봐서는 네네. 아예 그런 식으로
관계를 안 맺을 텐데 어쨌든 자리까지 주면서까지 그런 좀 함께 간다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경원 의원을 아예 뭐 비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은 또 이것은 약간의 좀 각을 세우려는 외부의 그런 뭐 시선 내지는 움직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의 표명을 아예 받지도 들은 바 없다라는 뭐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서 아이디어 냈을 때의 반응 뭐 이런 걸 봤을 때 내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조금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이견이 나오고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고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 뭐 어떤 일 처리를 좀 미숙하게 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무슨 뭐 대통령실에서나 뭐 당내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타격을 받을 만한 저는 그런 데미지라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이런 지지층이라는 것은 이분이 2021년도에도 그 경선에 출마했었거든요. 대표 네. 경선에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그때도 확고하게 당심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지지라는 것은 정말 나경원 의원의 브랜드로서 이거는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통령실과의 충돌이 나경원 의원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적다. 본인이 발광체로서 이건 빛을 내고 있는 지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후에는 이 문자로 받았다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주어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30.7%로 방금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 1위를 차지했는데 오히려 3주 전보다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예, 네. 8.4%포인트 올랐고요. 근데 김기현 후보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9% 올라서 그래도 18.8.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그 앞서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조금 보태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리고 당직자들과 의원들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당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후보들이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고 그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선택에 이르는 과정은 민주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민주적인 질서, 운영 질서를 인정하고 본인이 설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후보로 나선다 하더라도 이 사람 안 되니까 룰 바꿔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윤핵관들은 누가 대통령이 그랬냐 증거 있냐 네.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소위 윤심이라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지지자들도 불편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점을 정작 본인들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매우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면서도 주저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안에서의 왕따를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김기현 의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잔 기울이고 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당신은 그냥 출마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온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그러면 두 분 다 짧게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이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이 상황은 좀 더 길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만간에 어떤 결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이미 사퇴 의사까지 밝힌 마당에는 뭐 시간을 더 그렇게 길게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NCND 전략으로 나갔을 때 네. 오히려 더 많은 압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빠른 시일 안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발표하는 것이 전 임박했다. 이렇게 거의 다 봅니다. 왔다. 그러니까 뭐 취재해 보면 시간은 나경원의 편이다. 이제 이런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의원 관련된 뉴스가 거의 실종이 됐어요. 네. 안철수 의원 기사도 많이 없고. 많이 없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로지 다 그리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없어졌습니다. 나경원 중심으로 이제 구도가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 뉴스를 만들 거다. 정치적 감각을 보면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운영이 옳으냐 그르냐 논쟁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설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 얘기를 또 계속 나눌 것 같아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은규 변호사께서 가져오신 뉴스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가지고 왔고요. 이 대표의 앞날은에 대해서 오늘 좀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도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짧게 좀 정리를 먼저 해주고 넘어갈까요? 예,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10일에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사건 혐의 관련해 가지고 성남지청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출석하면서 이제 또 메시지를 냈는데 상당히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자신의 사건을 지금 좀 대입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긴 입장을 밝혔고요. 예. 또 이 대표는 12시간에 이르는 이제 고강도 조사를 좀 받은 것으로 알려는 졌는데 미리 준비했던 진술서, 이제 서면으로 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뭐 답변을 또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묵비권 같이 이제 진술 거부하는 것도 피의자의 방어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권리를 행사한 걸로 보이고요. 예. 이제 검찰 출석 시에는 이제 상당히 뭐 양 지지자 내지는 반대자들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민주당에서도 지도부를 비롯한 약 40여 명의 의원과 이제 주요 당직자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리스크라는 것을 이제 당 전체의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당이 총공세로서 이걸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네. 성남FC 이제 후원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사건이라고 지금 일단 검찰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한번 더 해주시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신 변호사님께서 조금 간략하게 이 제3자 뇌물이라든지 성남FC 후원금 관련 어떤 내용인지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이 의혹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대장동, 뭐 변호사비 대납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성남 FC 후원금, 또 민주당에서 이거 이제 광고 뭐 액수다 이런 식으로 광고금이라고 부르는데 전 후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후원금이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서로 너무 엇갈릴 수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은 뭐 광고비라고 주죠. 네네네. 국민의힘에서는 후원금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일단은 그 광고비로 뭐 얘기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이 뇌물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이제 공적 권한이라고 하는 지자체장의 권한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불가 매수성,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런 공적인 권한을 이런 이익하고 바꾸는 행위를 처벌해가지고 공적 영역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이제 뇌물죄를 처벌하는 목적입니다. 예. 근데 통상의 뇌물죄는 형법 제 129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달리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공직자가 이익을 취득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어떤 돈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에게 그 뇌물이 지급이 된 것만으로도 이제 성립이 되는 그런 범죄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뇌물죄가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않고 이익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 다 뇌물로 보는 굉장히 좀 넓은 범위를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제3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는 과연 그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가 가장 핵심인데 지금 여기서의 부정 청탁은 이제 두산건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메일을 통해서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밝혀진 걸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성남 FC의 구단주를 맡고 있었던 이재명 시장 이제 휘하에 있던 성남 FC 구단이 이런 광고금 같은 경우를 성남시청에 이제 속한 권한을 이제 맞바꾸는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3자 뇌물죄 처벌을 조금 피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미르재단하고 자꾸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아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실상은 무관하게 최순실이라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적인 법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성남FC를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동일인이 구단주를 겸임했기 때문에 미르재단보다는 오히려 더 이것은 또 유착 관계가 더 높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워낙 또 반대 의견이 또 있다 보니까 뭐 간단합니다만 용어에서도 광고비냐 후원금이냐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 변호사님 얼굴이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이 사건은 어제 검찰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지루한 법리 공방을 하겠죠. 재판 뭐 구속 뭐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통령께서 그 다보스에 가고 없는 사이에 영장 쳐서
또 뭐 구속영장 여부가 뭐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여하튼 민주당 쪽에서 입장은 이게 그 성남 구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 구단을 만들게 됐던 거고 예. 그리고 이 구단의 운영을 위해서 광고비를 받은 거고 그리고 광고비를 받는 가운데 민원 없는 기업들이 어딨냐. 그래서 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지자체장들이 해오던 거고 관련해서 뭐 107명인가요? 되는 민주당 전현직 그 지자체장들이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아니 그럼 우리 다 처벌 대상이고 전부 다 뇌물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특히 정치인의 정치적 이득을 어떻게 볼지 이거는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광고를 네. 좀 듣고 와서 네.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톤 최님께서 광고할 때 더 들을 만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뭐 저희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만 광고할 때 잡담보다는 앞선 이야기들의 이제 뒷얘기를 제가 좀 더 여쭤보는데 의외로 다 얘기해 주시진 또 않습니다. 앞서서 네. 장윤성 기자께서 하셨던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미르재단하고 비교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특히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이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 회장이라고 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이제 관계는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박근혜 퇴임 이후를 생각한 재단이었다라는 데에 대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지금 또 성남FC 구단은 국민의힘 시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영속성이 있는 조직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후원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은 하고 네. 있습니다. 여튼 뭐 이게 재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내부는 제가 어제 국회 하루 종일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의원들 만나봤었는데요. 그런 가능성 얘기하고 오면 체포영장 청구가 오면 뭐 당연히 부결 시킬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네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다만 민주당 당원 80조에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당직을 내려놓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당 대표를 그만 잠시 직무정지를 그렇죠. 하든지 직무정지를 할 권한대행을 거냐 뭐 세우든지 그렇습니다. 또 예. 비대위로 갈 건지 말 건지 예. 이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 결정을 당무위에 안을 올리는 역할을 사무총장이 하는데 조정식 의원이 과연 그걸 하겠느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제는 이제 검찰 리스크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인가요? 있을 그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비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본인 사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은 뭐 미르 스포츠 재단과의 비교라든지 뭐 이제 민주당 입장은 또 충분히 전해주셨고 반면에 그 민주당은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뭐 검찰에 대한 비판도 비판입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건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듯한 모양새도 보이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 TF를 띄웠다고 하던데. 그런데 오히려 정작 이제 김건희 여사는 오늘 또 이 서문시장 방문을 해가지고 뭐 이게 시장 상인들과 뭐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왔던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예, 뭐 그 영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행동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과연 이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자신감이 많이 좀 붙었기 때문에 예. 좀 과감한 이런 좀 행보를 좀 자신 있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저는 이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수사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 거의 이거는 뭐 매일 똑같은 그 시나리오처럼 매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들 보시기에는 수사의 형평 부분은 맞춰줘야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더 정당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특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사가 이루어지면 특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분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뭐 주도해서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특검법이 이게 이제 당연히 꺼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실화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고요. 국민의힘이 과연 이것을 용인하겠냐라는 현실론에 늘 부닥쳐서 사실 민주당 좀 취재를 해보면 요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집단적 무기력감 같은 게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으로서 할 일이 별게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고 의석을 무려 169석이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민주당이 지금 뭐 김건희 특검권만 하더라도 결기 있게 싸우고 있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샤우팅은 많이 하는데 현실화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뭐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찍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요. 오늘 서문시장 가는 일정을 기자들한테 엠바고 걸고 어제 저녁 알려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처음으로 올해 있었던 행사 중에 처음으로 공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기자들도 6명이나 갔어요. 볼펜 뭐 그다음에 사진 영상 해서 뭐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그리고 기자들 분위기도 어마어마하다. 거의 대통령 선거 수준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요. 정작 본인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자 해지를 여전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와 별개로 특별히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이슈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뭐 논문 문제부터 시작해서 등등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도 불분명하게 도이치모터스 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불분명한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거 굉장히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 만약에 이제 특검 TF를 민주당이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화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건 그렇죠.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749번님도 오늘 이제 외부 활동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선거를 나가시나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게 정치인들의 모습과 근데 또 뭐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있을 앞말과 것 같아요. 뒷말이 좀 다른 거죠. 본인 스스로 후보 시절 사과 기자회견 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조용하지도 않고 공개적이고 굉장히 큰 광폭 행보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3인칭 시사 시점. 예, 신인규 변호사님께서는 또 오늘이 뉴스 해킹 마지막이시라고. 아이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인사하실 수 서운합니다. 있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 너무 좀 시원섭섭하고요. 예, 좀 아쉬움도 많이 있고 또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여기 또 김민아 평론가님하고 또 표창원 MC님도 또 생각이 나고 네. 오늘 또 장윤성 기자님하고 또 제가 정치인사 팬인데 네. 여의로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마지막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뉴스와이킥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응원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그리고 또 MBC 라디오에서 언제든 또 저는 늘 있으니까 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장윤성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